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실린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죠. 우리 정부가 어제 일본 공사를 불러서 삭제를 요구했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네. 일본 관방장관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러면서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야. 정말 적반하장은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그러니까요. 네. 아유씨 대단하십니다. 보고 있나?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네. 네. 차리라고 해도 안 차릴 것 같긴 하지만. 네. 자, 오늘의 노래는 라라루루님께서 신청하신 조이의 안녕 틀어드렸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13회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위닝 JTB님이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네. 이선아님이 일 끝나고 동료들이랑 바람 좀 쐬러 반포 한강공원에 계시는데요. 고 선정민 씨 발견 장소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네. 국화꽃하고 맛있는 간식을 놓으면서 추모 행렬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시네요. 네. 이선아님 또 일본 어이없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추가적으로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신청곡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토이시기는 아유 씨는 잼머니가 그래도 좋던가 하셨습니다. 심태선님이 프리데스크 예고편 올라오는 날 읽으려고 하니까 취소하셨어요. 아까까지 못 읽었는데. 신수기님이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무늬가 참 예쁘다고 꽃은 네. 핀다님께서 감사합니다. 본인의 닉네임과 라임을 맞춰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 이선영 아나운서가 대기를 하고 있죠. 네.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선영 아나운서의 송경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어제 저를 사칭을 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결방을 갑자기 그러니까요. 예고하셔가지고 저랑 얘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방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네. 그러시기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명인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또 사칭까지 해주시고. 네. 네. 본인이 마중물님을 사칭하신 거 아니에요? 무리수인데. 예. 무리수예요. 네. 예. 오전에도 그 가짜 선영구가 나타났다고 그런가요? 제보가 들어왔는데 근데 어쨌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찐 선영구가 메시지 남긴 거였거든요. 심세선님이 맞는지 이선영 아나님 맞냐고 그러니까요. 네, 댓글을 저였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노재필 기자께서 집중하라고 방송 5분 전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 혼돈해주셨고요. 네. 이사나님이 어제 채팅창에 송경재 쉰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뜬금없이 맞아요. 하셨습니다. 송경자는 빨간 날 아니면 안 쉽니다. 네. 위닝 JTB님께서 경제는 모달인데 스포츠만 잘하리라고. 이제 국내 경제도 네. 네. 경제 스포츠 둘 다 통달한 이선영 아나운서. 네. 신수기님이 이선영 언니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태소님이 마중물님이 아리둥절님 사칭하셨어요 이러면서 마중물님의 어떤 취미이신 것 같아요. 네. 사칭놀이. 사랑이죠. 네, 애정입니다. 네. 네. 오늘 왼쪽 한 명 빼고 완벽하다는데 왼쪽이 전가요? 김민호 아나운서인가요? 저겠죠, 뭐 본인이겠어요? 본인이죠. 뭐 그 세상 그런 아니 거. 제가 저 방송 하는 이 여기에서는 제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살짝 조금 찔렸어요.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두 분이 딱 있어야 프리데스크가 빛나는 거죠. 혹시 왼쪽 저쪽에 계신가요? 아닌가요? 저쪽 왼쪽. 투샷 잡았어요. 저희 투샷. 아유, 고맙습니다. 네. 신청곡 선정위원회 사랑합니다. 예. 오늘 좀 시작하기 전에 네. 많이 떠들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빨리 들어가 볼까요? 네, 첫 아니 번째는? 오늘 이 제목을 정말 잘 뽑아주셨더라고요. 오. 전월세 신고제 A to G 요것만 보면 된다.
좀 부담은 되는데 제가 열심히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벌써 6월이에요. 근데 6월 1일부터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시행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연 주목을 끌었던 게 전월세 신고제인 것 같거든요. 네. 어제 뉴스들 좀 보셨어요? 전월세 신고제 관련해서? 전월세 신고제 이제 앞서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진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부동산 빅데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 시행되는 법이다 보니까 궁금증이 다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선영 아나운서가 준비해 온 거겠죠? 네. 저도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궁금해서 찾아봤고 그래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전월세 신고제는 4월 19일부터 5월 말까지 세종과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이 됐었고요. 이게 이제 6월 1일부로 수도권과 또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각 시지역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거의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큰 골자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를 30만 원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큰 골자고 계약을 할 때 계약한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네, 계약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이제 큰 골자고 예를 들어보면 보증금이 만약에 5,900만 원이고 월세가 29만 원이다. 그러면 6천만 원 미만이고 월세가 30만 원 미만이니까 이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니래요. 네, 네, 아닙니다. 아니지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35만 원이다. 그럼 이제 월세 요건이 30만 원 초과했으니까 이런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30일 내에 어디에 누가 그럼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전월세 이제 주택 그 소재한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도 당연히 가능해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면 되고 그냥 포털 창에 임대차 신고라고 검색하면은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네. 신고 의무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원래는 이제 공동으로 이제 서명을 해서 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편의상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이 해도 되고 또 이제 부동산에 위임을 해서 부동산이 신고를 해도 됩니다. 네. 네. 사막의 호랑이님은 그럼 거의 다 신고해야 하네 하셨고 근데 마중물님은 탈락이라고 30만 원이 넘질 않아서 탈락이시대요. 그렇구나. 심은정님이 임대인이 신고하는 건가요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둘 중에 하나만 신고하면 되는데 저는 바쁘다 보면 상대방이 하겠지 하다가 그렇죠. 30일이 지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뭐 집주인이 하겠지, 뭐 아니면은 세입자가 하겠지 이렇게 서로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놓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문자로 이 일정이 통보가 돼서 잊지 않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이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 신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이제 이런 확인을 할 수 있는 점이 이제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뭘 좀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는 것도 문자로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네. 미카님이 6월 1일 이후 계약건부터 신고하는 건가요?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네. 그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5월 31일까지 계약건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게 하루 차이지만 법이 그래서 5월 31일까지의 계약은 신고를 안 하셔도 되고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만약에 금액이 같다. 그러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지금 김민호 아나운서가 질문 읽어주셨잖아요. 네. 이 질문이 실제로 가장 많이 접수된 질문이었다고 해요. 민병선님이 기존 계약도 신고하나요 하셨고 카이로스님은 월세 50만 원인데 신고해야 해요 하셨습니다. 이게 기존 계약이라면 굳이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 돼요. 거죠. 네. 6월 1일 이후에 새로 신고하는 새로 계약한 경우에 네. 신고해야 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이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50만 원 월세 50만 원이라고 하신 부분은 30만 원 초과하는 월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50만 원이라면 그건 굳이 그렇죠. 그러면 신고를 굳이 안 하셔도 신고하지 되는 않아도. 거고요. 보통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 일자는 어떻게 받아요? 이게 확정일자가 정말 좋은 게 임대차를 신고하면
그냥 그 자체로 부여가 된다고 해요. 오.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좀 이제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은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이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날짜가 표시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확정일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6월 5일에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담당 공무원이 6월 7일에 접수를 그러니까 처리를 하더라도 6월 5일 찍혀 있는 날짜가 확정일자가 되게 됩니다. 네. 네. 요즘에 그 제주 한 달 살이 이런 거 좀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해보고 싶은데 뭐 회사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우리 성지현 어딜 팀장님께서 가세요? 어딜 허락해 가세요? 주시면 그 같이 가세요. 네. 예. 아니, 이런 어떤 단기 계약 이런 것도 혹시 신고 대상인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단기여도 일단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그 6천만 원 또 30만 원 요 요건만 충족하면 그리고 그 지역 요건이 있었잖아요. 광역시 뭐 이렇게 그것만 충족을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만약에 일시적 거주가 명백하다는 거를 입증을 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입 신고가 명백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출장을 좀 길게 2달 정도 간다든지 뭐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제주살이를 한 달 정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좀 이게 좀 아사모사라고 하죠. 좀 애매한 게 그냥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일시적 거주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는 거고 뭐 법령에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진 않아서 그냥 지자체 판단에 오롯이 맡겨야 된다고 하고요. 아까 이제 신고 의무가 한 달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 뭐 일시적 거주라고 하더라도 한 달 이내의 단기 거주는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망치님이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하셨는데 네.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네. 만약에 30일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문이 아, 네. 계약을 했다가 뭐 취소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시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게 계약도 신고를 해야 되고 계약 취소도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의무가 2개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취소됐다면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입주를 하고 나서 취소했다면 이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네.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계약이 취소된 것만 계약 취소에 대한 그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네. 입주를 하고 나서 계약이 취소가 됐다면 그거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네. 시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네요. 네네. 아무래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만약에 아까 그 나온 질문인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이제 내야 돼요. 아. 과태료를. 과태료가 네, 이게 이제 되나요?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고 의무를 어기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만 지금 이제 시행 초기잖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신고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계도 기간이에요. 그래서 내년 5월 31일까지 아, 1년 정도. 네,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이어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익숙해지시라고. 네. 그 사실 임대차 신고제가 왜 하게 됐는지 이 취지를 보면 사실은 이런 신고제가 없어서 실제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런 걸 모니터링하겠다,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게 결국은 다 정보가 올라가면 과세 기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보증금이며 월세 내역이 다 이제 등록이 되게 되면 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법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의 목적 자체가 부동산 시장 그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 거기에 있지 과세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니다라고 이제 정부 당국은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일단 신고된 자료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나서 오는 11월쯤 이제 시범 공개를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어쨌든 과세 정보로는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사모사에 대해서 네네. 조삼모사가 아니냐 네네네. 이런 지금 조삼모사가 댓글창에 아니고요. 네. 아사모사가 이렇게 아리송하다, 네. 애매하다. 이도 저도 아니게 이렇게 약간 쓱, 야, 네. 시행 초기니까 좀 애매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약간 네네. 이런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네, 네. 네. 자, 표준어를 써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새로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라면서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그래서 이선영 아나운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부담스럽네. 해결이라고 하니까. 보내주시죠. 다음 소식도 뭔가 변경된 내용인데 이제 6월 1일부터 뭔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제공하는 혹시 그 서비스 뭐뭐 쓰세요? 구글 서비스 많잖아요. 너무 많이 쓰는 네.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유튜브 쓰고 음. 그 드라이브 드라이브. 결제했었어요. 오. 100기, 150기가인가. 오, 뭘 클라우드 그렇게 서비스. 저장하시는 거예요? 구독을 굉장히 뭔가 많이 아니 그 쓰고 클라우드에 있어요. 뭐가 있죠 지금? 아니 그 유튜브 영상 만들어야 되니까 아, 뉴스 하나 많이 하니까. 네, 저장 설치로. 뭘 저장하는 거지? 아 저는 구글 포토가 저한테 항상 알림을 줘요. 3년 전 그 풋풋했던 너의 모습을 볼래? 뭐 이러면서 저에게 알람을 주면 네. 이렇게 약간 그 알람이 볼 때마다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런 곳에 놀러 갔었구나, 네. 내가 이런 걸 먹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몇 년 정도나 좀 이게 백업이 돼 있어요? 구글 한 포토에? 3년 정도 백업돼 있는 것 그러면 같아요. 좀 많이 올라가 있겠네요. 근데 그렇죠. 이제 구글 네네. 포토가 말씀하신 구글 포토가 이제 어제부로 6월 1일부로 유료 전환이 됐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 뭔가 저한테 뭔가 소식을 전해주는 거는 있는데 보통은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뭐가 어떻게 됐는데 아 몰라 이러면서 그냥 보고 있었죠. 아. 그럼 다 유료로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글 포토가 원래는 이게 무료 서비스였고 이제 무료 서비스라는 게 용량이 무제한이었어요. 그래서 뭐 1600만 화소 이하의 사진 그리고 1080p 해상도 이하의 동영상 무제한으로 이제 용량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는 서비스였는데 네네. 앞으로는 15GB를 초과하면 유료 구독을 반드시 해야 되게끔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없어질 거래요. 그러니까 15GB를 초과하는 사진들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로 삭제를 한다고 하네요. 유료 구독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유튜브 말씀해 주셨는데 유튜브도 구글이 지금도 광고가 중간중간 붙잖아요. 네. 그렇죠. 뉴스데스크 하나 이제 풀로 보려면 정말 수도 없이 광고가 지금도 많이 붙는데 이 광고를 더 늘린다고 하거든요. 이제 어제 안 그래도 데스크에서 리포트로 다뤄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고 오시죠. 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의 사진과 동영상을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해주는 구글 포토. 6년 전 출시됐습니다. 전 세계의 이용자가 10억 명이 넘습니다. 구글은 용량 제한 없이 무료라고 광고했습니다. Take as many photos as you want without running out of space. Introducing FreeUp Space. Never run out of storage again with Google Photos. 하지만 오늘부터 이 서비스가 유료화됩니다. 무료 저장 공간은 15GB로 제한되고 더 큰 용량을 쓰려면 매달 2,400원에서 11,900원까지 돈을 내야 합니다. 배신감이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처음에 무료로 이제 제공이 되던 서비스가 갑자기 이제 유료가 된다고 하니까 구글은 유튜브 광고도 크게 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독자 1,000명이 넘는 채널에만 광고를 붙였는데 오늘부터는 모든 동영상에 광고를 붙입니다. 채널 운영자가 원하지 않아도 유튜브가 알아서 광고를 붙입니다. 이런 추가 광고 수익은 유튜브가 모두 가져갑니다. 광고를 보기 싫으면 한 달에 1,450원을 내고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구글은 저장 공간을 무제한 공급할 수 없고 유튜브의 광고주들이 더 많은 고객들에게 광고를 보여줄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가 아니라 광고주를 위해 정책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네. IM 써니님이 매주 보고 있는 손경제를 라이브를 놓쳐서 다시 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라이브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선영 하나님 너무 반가워요 하셨어요. 네, 저도 반가워요, 아임선님. 네, 서몽글님이 아까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 집 매수해서 기존 전세 계약을 승계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이렇게 댓글로 근데 남겨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뭐 내가 집을 샀는데 거기 전세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계약 내용을 유지하는 형식이라면 신고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명쾌한 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진짜 전문가 같죠. 동사무소에서 나온 것 같죠? 예. 아까 안 그래도 되게 열심히 준비했다고 아. 칭찬이 네, 댓글로 네, 달렸었어요. 네. 아이고, 여러분 맞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저분 맡길 때까지 네.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구글 포토 서비스 네, 돌아와서요. 이렇게 좀 공짜로 이용을 하다가 갑자기 유료로 바뀌면은 사실 다른 플랫폼 찾아 떠나는 것밖에 대안이 없지 그쵸.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용량 제한 두고 그러면은 결국 유료 구독 서비스로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빌로바 그렇죠. TV님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냐 하셨어요. 네. 네. 독점의 현실이다. 에디정님이 네,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글의 전략을 좀 이제 분석할 때 이게 치킨 게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음.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했잖아요. 치킨 게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민호 아나운서 방문가 열심히 보셨잖아요. 아, 언론사 입시 준비할 때. 오래됐는데. 네. 치킨 게임, 치킨 게임 한번 풀이해 보시죠. 치킨 게임? 네. 치킨이 그 겁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부딪히면 파국이고 한 명이 포기하면은 한 명이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손해 보는 거. 근데 둘 다 네네. 포기하면 승자가 없는 거고. 네, 그렇죠. 뭐 이런 거 맞췄다, 아닙니까? 맞췄어. 네. 네. 갑자기 근데 왜 이거랑 뭐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구글이 처음에는 이 무료로 서비스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좀 출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서 일단 시장 지배력을 넓혔잖아요. 그래서 경쟁사들을 도태시키고 살아남은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을 인상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치킨 게임에 빗대서 설명이 되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렇게 구글 포토가 유료화되면서 이제 신나하는 건 치킨 게임에서 이겼던 업계의 그 승자들 있죠. 뭐 MS의 원드라이브나 애플의 아이클라우드나 뭐 이런 업계들은 굉장히 반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 포토가 나서서 이렇게 구독 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유료 서비스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료로 구글 포토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유료 서비스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심야구님이 지금 같은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화질로 업로드하게끔 하고 몇 년 동안 데이터를 쌓아뒀으니 다른 곳에 못 갈 때쯤 유료로 그쵸. 전환하는 네. 형식이다. 네, 근데 네. 사실 이게 비슷한 행보를 넷플릭스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시장을 넓히려고 무료로 뭐 한 달 써볼래? 맞아요. 뭐 되게 프로모션 있을 때는 석 달, 넉 달도 줬었어요. 네. 그러다가 유료로 전환하게끔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내가 좀 많이 했다 싶으니까 그게 싹 없어졌거든요. 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 모빌리티도 처음에는 별도 서비스료 안 받다가 최근에 유료로 바뀌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무료로 하다가 뭔가를 유료로 내야 된다는 게 줬다 뺏는 그렇죠. 느낌이고 뭔가 손해 보는. 되게 느낌이죠. 뭔가 억울하고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사실 지금 예시를 들어주신 것처럼 굉장히 사실은 흔한 전략이고 그런 거죠. 지금 네. 뭐 댓글로도 네, 지적이 네. 있었지만 뭐 네. 유통업계, 미디어업계, 뭐 플랫폼 업계에서 정말 흔한 이제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구글이 뭐 이렇게 한 데에는 또 다른 객관적인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이걸 알아보면서 놀란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1인자는 무조건 유튜브고 유튜브는 계속 승승장구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뜯어보니까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2019년에 31.6%에서 이제 지난해 2020년에 28.9%로 소폭 하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경쟁사들한테 광고 지분을 조금씩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광고 시장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들어가도 무슨 컨텐츠를 보더라도 계속 광고가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이제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약간 구독 수익을 늘려야겠다. 안정적인 구독 수익을 좀 늘리고 싶다. 그렇게 좀 전략을 바꾼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네. 듣다 보니까 그 저희가 매일 쓰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막 처음에는 무료라고 다 쓰다가 막 광고 이제 엄청 붙죠. 막 뭐 들어가면은 광고죠. 막 새로운 메시지 왔는데 봤는데 또 광고 막 이런 맞아. 일이 비일비재해졌잖아요. 네. 뭔가 이게 처음에는 무료로 풀렸던 서비스들이 이렇게 좀 유료화 된다는 것이 몸으로 좀 느껴지는 그런 요즘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집중 좀 해주세요. 오늘 좀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네요. 요즘 기억력 감퇴가 와가지고.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 방금 딴소리인데요. 방금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카카오톡 광고 막 썸남 썸녀 있을 때 메시지 너무 기다리잖아요. 근데 광고 뜨면 카카오 배달하기 뜨면 그렇게 화난다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뭔가 메시지가 하나 딱 왔는데 그러니까 기다리던 게 아니고 띵동, 띵동. 금요일은 치킨 배달 뭐 이렇게 오면은 그렇게 승질이 네. 나더라고요. 평소 약간 최근 경험담인가요? 최근 경험담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연락 주세요. 예. 현영 아나운서 네, 애태우지 네, 마시고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얼른 넘어가 볼게요. 네. 혹시 팻핑거라고 들어보셨어요? 팻핑거? 팻 핑거. 핑거. 네. 팻. 통통한 손가락인가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직역하면? 통통하신 편? 저 아니에요. 손 예뻐요. 저. 오. 손에 그렇군요. 자신감이 있는 편. 보시. 네. 핑거. 아세요? 아시죠? 아니, 팻핑거. 팻핑거 좀 잘 처음 들어본 거예요. 진짜요? 네, 네. 성기피디아가 분발해야겠네요. 네.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고 하니까 오. 물론 연기시겠지만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기하신 것처럼 뚱뚱한 손가락인데 에드리언얼님이 네. 뚱뚱한 손가락. 맞아요. 뚱뚱한 뚱뚱한 손가락. 네. 네, 뚱뚱한 손가락인데 손가락이 뚱뚱하면 뭐가 제일 불편할까요? 그쵸. 네. 막 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오타가 진짜 많이 날 거 판 아니에요. 같은 게. 그럴 네,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잘못 입력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이제 팬핑거인데 왜 예전에 거침없이 하이킥 재밌게 보셨어요? 맞아요. 네, 거기서 네. 정준하 씨가 이제 극 중에서 이준하로 나오는데 주식 증권맨이었어요. 근데 이제 잘렸어요. 왜 잘렸냐면 이제 주식 매입 금액을 이제 수량을 잘못 입력해가지고 잘렸거든요. 이제 그런 게 전형적으로 팬핑 건데 이게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2013년에 한맥투자증권이라는 증권사가 있었는데 옵션 거래에서 주문 실수로 무려 462억의 손실을 봤대요. 한 직원이 잘못 입력해서. 그래서 결국 한맥투자증권이 망해서 없어졌거든요. 파산했어요. 그리고 삼성증권 같이 커다란 회사에서도 이제 작년에 2018년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라고 이게 난리 입력했는데 났었죠. 네. 주당 1,000주. 오히려 주당 배당금을 주식을 1,000개 주는 걸로 입력해서 무려 112조 규모의 사고가 났었고 네, 그래서 금융당국에 이제 뭐 징계도 받고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와중에 코 파는 거 못 한다고. 대란이 일어났네요. 네. 그렇죠. 네. 코도 좀 많이 불편하죠. 네. 새끼 손가락으로도 힘든가요? 이 손가락이 좀 통통하신 분들은요? 글쎄요. 네. 경험담 올려주시고요. 네. 손장난 위험하다고 사막의 네. 호랑이님께서 네, 지적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빼핑거로 인한 어떤 해프닝이 지난주에 쇼핑몰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신발 하나 가격이요 4,440원이거든요. 정말 싸네요. 네. 네. 막 레깅스도 4,440원 그리고 이 그림엔 없지만 겨울 패딩도 4,440원이었대요. 아. 모든 제품이 4,440원이었던 거예요. 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네. 이게 4440이니까 약간 싸형이라고 좀 읽히는 것 같기도 하고 의도적인 싸다 할 때 느낌도 싸요. 싸다. 너무 싸요.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싸면 신나니까. 이게 잘못 입력이 그럼 된 거예요? 네. 산 사람도 있겠네요, 이거를. 오.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됐어요, 그럼? 이게 이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LF몰이라고 혹시 이용해 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네, 거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이 그랬던 건 아니고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에 한정해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뜨다 보니까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카페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제 쇼핑 커뮤니티 있잖아요. 이제 네. 거기에 뭐 득템하라고 득템 찬스다 해서 막 글이 링크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품절 사태까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저 이거 봤어도 그냥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수량 있는 거 사이즈만 골라서 10개를 사서 하나만 성공해도 그렇죠. 4만 원에 한 켤레 사는 거니까 너무 싼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렇게 스포를 해주셨어요. 댓글로도 지금 서은정님이 나 저런 거 냉큼 샀더니 직원 실수라고 취소하던데요 하셨고 네. 코코님도 저건 그냥 판매자가 취소하면 됨 하셨고 해리포터님도 노이즈 마케팅인가 하셨어요.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네요. 네. 결국 주문 취소가 된 거죠? 그렇죠. 아무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일장 총몽이었다. 네. 이거를 득템인 줄 알았는데 다 네네. 취소가 됐다라는 거고 LF몰이 그래서 31일부터 고객들에게 주문 취소를 알리고 이게 그 프로스펙스 그 입점몰의 직원의 실수로 이렇게 가격이 잘못 올라갔던 거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할 거고 환불 조치도 지금 조속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과문까지 올렸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작년 11월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 명품 브랜드 프라다에서 2개를 빼고 올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완전 품절 대란이 났다가 취소했던 일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제이브리트님이 쇼핑몰 쪽에는 생각보다 이런 실수가 흔해요 하셨어요. 근데 뭐 이번 뭐 때마다 사과문 올리고 뭐 결제 금액이야 환불이 되겠지만 이런 게 자주 일어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신뢰에 금이 가는 그쵸. 사건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게 배송이 되기 전에 취소가 됐게 망정이지. 맞아요. 요즘같이 뭐 당일 배송이다, 뭐 엄청 빠른 배송이다 이러고 있는데 뭐 반품을 해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복잡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편함을 이제 결국에는 소비자가 다 이제 떠 안아야 되는 거고 이게 이번 일 같은 경우에 이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일이어서 이제 월요일부터 보통 배송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주말 내에 있었던 것을 배송되기 전에 이제 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진짜 말씀대로 당일 배송 서비스나 이런 거였으면 차액을 소비자들에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미 받은 걸
다시 택배로 싸서 반품을 시킨다든지 이게 오롯이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고 아까 어떤 분께서 그 짚어주셨는데 이거 혹시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해리포터님이 말씀해 네. 주셨어요. 네. 고의로 이러는 거 아니냐. 워낙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빈번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기만당하는 느낌? 음. 그러니까 뭔가 판매자와의 신뢰가 깨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이번 사태는 안 그런 거였겠지만 진짜 음. 소비자 기만 행위 진짜 정말 안 됩니다. 저희 소비자분들 정말 요새 너무 똑똑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저 관리자님께서 다들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패핀 거라고 컷을 안 마주물님이 하신다고. 지은 죄가 있어서 컷을 못 외치시겠다고. 아니 근데 아. 원래 저 나왔을 때는 컷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지금 좀 나오고 있으니까. 에디 정님이 버티자 컷 소명하고 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당당한 보소하셨습니다. 아이고 컷도 안 나오고 약간 서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 컷이 몇 개 나오는지 세서 그날 기분을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 오늘은 뭐 있습니다. 컷은 안 나오고 콧이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뭐 나날이 그 정보의 어떤 깊이가 좀 없습니다. 컷이 안 나오면 저도 디스할 거예요. 아이엠 써니님이 이치 노제필 타임 하셨고요. 알랑가몰라님이 두목님 오셨다 하셨습니다. 구글 포토 혹시 사용하냐고 이사님께서 여쭤보시는데. 저 사용하죠. 오? 네. 진짜요? 진짜요? 놀라운데요? 에이 거짓말. 돈 내고 쓰는 게 아니고 어느 때부터 그냥 사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잘못 뭔가 독립 표시를 네, 잘못 네, 네. 동기화를 넣었네요. 그냥 네. 해놓으셨구나. 네. 근데 그 사진을 저는 이제 구글 포토에 올라가는 걸 좀 선별하고 싶은데 다 그냥 올리더라고요. 뭐 화면 캡처도 그쵸. 올라가 있고 네, 뭐 그래서 맞아요. 참 돈을 내고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쿠리오 코에이는님이 두둥 둥장하셨고요. 아무개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제필 기자입니다 하셨어요. 악동이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안 보이나요 하셨는데 보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이분들 아이디 다 기억해가지고 찐팬 이벤트 가산점 좀 상점 1점씩 좀 들어주십시오. 네. 자 오늘 큐시트 산책을 들어갈 텐데 저희가 그 단독 기사 있잖아요. 그 네네. 이중사 사망 사건 네. 파장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또 인권 사이트에서 굉장히 근성 있게 매일매일 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또 그 제보를 받아서 단독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중사가 사망한 날 지휘관들이 그 보고를 받았는데 네. 골프 라운딩을 했다 이런 제보가 있어요. 사실이면 있는데 진짜 대단한 건데요. 그 당시에 그 지휘 개통을 통해서 15 비행단의 단장까지 보고가 올라갔거든요. 네네. 근데 취재 기자가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취재를 했는데 답변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내용은 한번 본방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2년 전에도 공군에서 비슷한 또 성추행 사건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 사건을 제가 이제 사건 데스크 할 때 데스킹 봤던 기사긴 한데 그 이후에 어떻게 군에서 대응을 했는지를 좀 저희가 좀 추적 취재를 해봤더니 네. 사건 자체를 이제 군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신고한 사람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군이 과연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네. 네. 자 오늘은 뭐 채팅창 소통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살짝 삐져가지고. KJ님이 네. 인권사회팀이 최고라고. 예, 저희 인권사회팀이 정말 막강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요즘 단독은 거의 도맡아서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많이 하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 학력이 좀 저하됐을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가 있었는데 걱정했었죠. 네. 뭐 확인이 됐나요, 실제로? 네, 교육부가 오늘 그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아. 자료 분석을 해서 확인했는데 일단 뭐 중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뭐 상위권이나 좀 있는 집 자식들은 공부를 더 뭐 과외도 할 테고. 네. 근데 좀 그 영어 과목은 영어 과목. 네. 영어 과목이 특히나 이 온라인 수업이 잘 안 되나 봐요. 네. 네. 저를 계속 빤히 쳐다보시는 집중하고 있죠. 응. 네. 되게 영혼 없는 리액션들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그냥 불만이 많으시네요, 지금. 네네. 여기저기에다가. 그 저기
신수기님께서 노재필 기자님 마세요가 뭐죠? 뭘 마시라고 하시는 거죠? 네, 메시지가 취소됐습니다. 네. 오늘님이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내로남불님이 우라들 얘기네요 하셨습니다. 다들 아마 자녀들 두신 분들은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하고 계실 건데 정부가 그래서 이제 등교 수업을 좀 확대하기로 했어요. 14일부터는 거리두기 2단계일 때 원래 수도권 중학교 같은 경우는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한 3분의 1 정도인데 3분의 2 정도로 늘리기로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돈도 없는 주제에 감이라는 회장님의 갑질은 부산에서 있었던 어느 시행사 대표의 좀 어처구니없는 반응인데 네. 이것도 뉴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영국이 코로나 사망자가 0명이 됐다는 거예요. 오 진짜요? 네, 백신 접종률이 성인 같은 경우 영국 성인이 한 75% 정도가 이제 한 번 이상 맞았거든요. 성인들이. 지금 뭐 영국은 야외 나가면 소풍 인파가 아주 막 많다고 합니다. 네. 작년만 해도 엄청 피해가 심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네. 조만간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신수기님, 노재필 기자님 삐지지 마세요. 아까 마세요가 삐지지 마세요였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은 그 잘 안 삐져요. 저기 잘 안 삐지고. 막대님이 언어라는 게 의사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업해야 효과적인데 아무래도 영어 과목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좀 학력 양극화가 있었던 것 같다고 권세영님이 학력 양극화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름하늘님이 백신 효과 있네. 백신 맞았더니 행복해요. 토이신님께서도 언급해 주셨고요. 네. 자, 그다음에 그 5월 물가 지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작년 5월과 비교했을 때 한 2.6%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저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낮았다가 한 번에 좀 올라가면 그 차이가 커 보이는 효과거든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좀 물가라는 게 굉장히 억눌려 있다가 이제 좀 올라가면서 그게 더 커 보이는 이런 현상인데 뭐 정부는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게 하반기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물가 우려가 좀 적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인플레 또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정부에서 오늘 내놓은 대책은 이제 달걀 같은 거 수입을 더 많이 하고 관세도 조금 더 깎아서 물가를 좀 억제시키겠다 이런. 장바구니 물가를 좀 보겠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네. 자, 오늘 뭐 굉장히 오늘 선영구님의 어떤 그 전월세 신고제 얘기는 정말 저도 뭐 해당이 별로 되진 않지만 아무튼 굉장히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